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일제히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입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내일 오후 1시쯤에 이 당락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은 내일 오후 1시쯤이고 팽팽하면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발표될 수도 있는데, 일면 톱 기사들은 일제히 미국 대선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미국 우선주의 운명도 갈린다. 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운명이 오늘 결정이 된다. 그리고 불복, 폭동, 불시안권 미국 대선 날발 같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 기사가 전부 일면 톱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펜실베니아 결투. 보는 시각들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약간 무시하려는 겁니다. 승복과 불복 사이 주사위 던져졌다. 트럼프는 계속 본인이 지면 불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계일보는 혼돈의 미국 대선 우편 투표까지 다 봐야 한다. 자, 당장 내일 당락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미국의 향후 산영 결정할 날이 왔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도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분위기를 보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도 출장을 가서 뭐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수행 기자단으로 가가지고 항상 보면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은 백악관 기자실로 와서 일일이 브리핑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마치 대변인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러웠던 게, 한국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할 때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비서동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그것까지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까지 막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춘추관 기자들이 모으는 춘추관으로 자주 오겠다 했는데 뭐 한 두세 번은 왔지만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 들면서 전부 기자들과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의 한 원인이 된지도 모릅니다. 이 너무 안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자들과 소통이, 청와대 장보들이나 대통령과 소통이 됐으면은 차단이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막아버렸고 기자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은 직접 춘추관으로 찾아와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브리핑을 하겠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시민들과 토론도 하겠다. 현장을 방문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다 이거 가문이 있으리였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일들, 국정이 있어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데 대해서만은 나와서 자자찬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정말 꼭 나와야 될, 입장을 표명해야 될 문제에는 입을 꼭 딱 다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경제, 코로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거 자자찬할 때는 계속 나타나고, 지금 윤석열 추미애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실보 일면이 조실보가 오늘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면 톱을 보시면은 일면 톱 하단입니다. 문의 침묵. 자, 문의 침묵.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어제 민주당 전당원 투표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선이 치러지면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5년 전에 본인이 당대표 때 그 당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원들 어제 당원들 투표를 깨버렸습니다. 80몇 %, 무슨 뭐 공산당처럼 이렇게 깨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여당이 당원 투표로 문재인 당헌 깨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 결정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입장 표명도 없다. 자, 86.64%가 찬성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조실보 보면을 보시면은 추윤 갈등, 공무원 피살 이런 문제, 분리하면 입 닫는 대통령이 안 보인다. 본인이 임명권자죠. 추미애, 윤석열 본인이 다 임명했습니다. 임명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 전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 또 윤미향 가문,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선할 때는 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 다 활용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오랫동안 밝히지 않다가 마지못해 한마디씩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서는 것입니다. 뚝뚝 그때 나서가지고 마치 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한양.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문 대통령 방역 이어 경제 모범 국가 만들 것. 자, K 방역 우리 의사들 의료진들의 노고죠, 수고죠.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 봉쇄를 해야 된다는 의사협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도 중국 눈초를 보느라 하지 못하다가 의사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K방역 마치 정부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역 이후 또 경제 모범 국가 만들겠다. 네, 청와대에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직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뭐 달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을 해도 윤석열, 추미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할 때마다 오히려 윤석열의 몸짓이 쭉쭉 커지면서 자기 대선 주자 상강 구도가 되고 지금 조만간 아마 이재명, 이낙연도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자, 제가 어제 여론조사 17.2%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이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선 후보 빅서리 급부상 대선 판도 흔드는 윤석열 대망론. 그런데 신기루입니까 신드롬입니까? 신드롬일까요? 자, 신드롬이 되면은 일단 반문재인 진영의 지지를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를 또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후보가 돼야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보수 정권에 대한 그 수사를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혼자서는 이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드롬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17.2% 상강구도 윤 총장 국감에서 거침없는 태도 야당 지지자들이 매료됐다. 신드롬 예고했다. 그런데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윤석열 제재는 반사 효과 본인 뜻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고 반사체 효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계 진출 답 없는 윤석열 주변에선 대선 후보 부채질하고 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은 진천 본부연수원을 방문을 해서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진천에는 아시다시피 핵심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연구위원으로 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것도 주목되는데 일단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중에라도 후일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오면 보시면은 중도 진보도 움직였다. 윤석열 대선주자 상강. 이것은 윤석열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어떤 보수, 진보 여기에 그 틀에 가둘 수는 없겠죠. 그런 틀은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선호도 상승 폭을 보면은 보수층뿐이 아니고 중도층, 진보층에서도